이번 시간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크로마토그래피로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작동 원리와 분자의 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동상과 정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동상은 시료를 이동시키는 기체 혹은 액체상을 말하고 반대로 정지상은 시료 성분을 머무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물, 즉 시료를 용매를 따라 이동시킬 때 정지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다른 분자가 각각 다른 세기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 속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저희는 이동상으로 첫 번째는 NaCl 수용액, 두 번째는 EA와 헥세인 혼합 용액을 사용하게 되고 정지상으로는 첫 번째 셀룰로스, 두 번째 실리카겔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료는 이동상과 정지상 모두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이를 분류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판크로마토그래피와 분리관 크로마토그래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크로마토그래피는 지지체를 판으로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하는 실험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분리관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액체, 두 번째 기체, 세 번째 겔2과 크로마토그래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 크로마토그래피는 칼럼, 즉 분리관을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게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조작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고요. 이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들이 되게 많아도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흡착 물질로는 거름종이, 즉 셀룰로스를 사용하는데 이 셀룰로스가 정지상에 해당되고 전개액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이동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셀룰로스는 하이드록시기, 여기 보시면 OH 작용기가 많기 때문에 극성을 띠게 되고 따라서 극성 화합물과 강한 상호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TLC, 즉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합니다. 유리판과 알루미늄 박을 지지체로 사용하고 밀입자 운반체, 즉 고정체로 실리카겔, 저희 이번 실험에서는 실리카겔을 고정상으로 사용합니다. 이 실리카겔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시켜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리카겔은 많은 극성 작용기가 노출되어 있어서 극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끼리의 결합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극성 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는 여기 보시면 수소 분자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원자 분자는 모두 무극성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같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라도 이제 분자의 모양이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되게 돼서 무극성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결합 형식이 무극성 결합, 이제 극성 결합, 이온 결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시료 성분을 구분하는데 RF 값이라는 것이 지표로 사용되게 되는데 시료마다 측정되는 RF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RF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점에서 시료가 이동한 거리를 용매가 이동한 거리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극성 용매가 이동상이게 되면 첫 번째로 극성 화합물 시료를 찍고 두 번째로 무극성 화합물 시료를 찍으면 무극성 용매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극성 화합물이 더 크기 때문에 무극성 화합물 시료가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료가 이동한 거리가 극성 화합물 시료보다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RF 값을 계산해 보면 무극성 화합물 시료의 RF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극성 용매가 이동상이면 이제 극성 화합물 시료가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되겠죠. 실험에 관련된 이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색소의 전개 실험이고 이때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종이의 아래쪽에서 2cm, 위쪽에서 1.5cm 부분의 가로선을 이쪽 그림과 같이 긋고 종이를 4등분으로 접습니다. 아래쪽에 그은 이 선 위에 단일 색소 3개와 혼합 색소 1개를 작게 점으로 찍어줍니다. 이 혼합 색소 속에는 단일 색소 2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이 2가지가 어떤 색소인지는 여러분이 결과 처리 때 합당한 추론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리터 비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 즉 전개액을 채우고 호일로 비커의 뚜껑을 만들어줍니다. 시료가 이제 4가지가 찍힌 크로마토그래피 종이를 이 비커 안에 똑바로 세운 후 만들어준 뚜껑으로 덮어놓습니다. 이 종이 위쪽에 그어준 선, 이 종이 위쪽에 그어준 선이 전개액이 도달할 때까지 전개를 시키고 이 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종이를 빼내어서 이제 전개액과 각 시료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서 RF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3가지 단일 색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황색,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 빨간색 색소를 사용하게 되고 이 3가지 색소의 극성도는 플러스 설페이스 에어리아라는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한 물체에서 얼마나 많은 극성 영역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빨간색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쓰이는 전개액이 극성도가 아주 큰 NaCl 수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용액과의 상호작용은 이 값이 큰, 즉 파란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실 수 있고 따라서 RF 값도 파란색이 가장 클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화학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 이때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TLC, 즉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TLC판의 위아래로 1cm 거리의 선을 긋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선을 긋고 이 선을 4등분해서 총 4개의 시료 용액을 찍을 자리를 표시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연필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단일 시료 3개와 혼합 시료 1개를 지정한 위치에 여러 번 찍어주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혼합 시료 안에는 단일 시료 2가지가 혼합되어 있고 이 2가지 단일 시료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추론해서 결과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UV 램프 아래에서 시료가 잘 찍혔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유는 색소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UV 램프 아래에서 시료가 잘 찍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기액을 EA와 헥세인 1:9 비율로 섞은 전기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70ml 바이얼에 0.5cm 정도까지 채우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 바이얼에 TLC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전기액이 이 위쪽 선에 도달할 때까지 전개시키고 UV 램프 아래에 확인된 성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RF 값을 마찬가지로 구하고 1, 2, 3번 시료의 이름을 정한 다음 혼합 시료에 섞여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혼합물의 분리 실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시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시료의 화학 분자 구조를 왼편에 그려놓았고요. 이 세 가지 시료의 극성도는 오른편 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쌍극자 모멘트 값을 통해서 메톡시페놀의 극성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다이메톡시 벤젠은 왜 대칭 구조인데 극성을 띠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메톡시기를 보시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회전할 때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극성을 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전개액으로 EA와 헥세인 혼합 용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무극성 용매인 헥세인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무극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때문에 극성이 강한 메톡시페놀의 RF 값이 가장 낮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험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전개시킬 때 시료를 찍은 점이 전개액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 전개액에 시료가 잠기면 전개액에 시료가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피 종이와 TLC판에 선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연필로 한다. 연필의 흑연은 용매에 녹지 않지만 만일 잉크를 사용한다면 잉크는 용매에 녹기 때문에 반드시 연필로 하셔야 전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점을 찍을 때 점이 다른 시료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번지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선을 강하게 그으면 TLC판의 실리카 겔이 벗겨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네 번째, TLC 실험에서 전개 도중 판으로부터 용매가 증발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실험할 때는 항상 뚜껑을 닫고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
실험의 결과는 실험 영상을 보고 결과를 참고해서 두 개의 실험의 결과를 처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색소의 전개는 RF 값을 구하고
세 가지 색소가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하고, 네 번째, 혼합 색소 안에 이 세 가지 색소 중에 어떤 두 가지 색소가 혼합되어 있는지 RF값과 색을 이용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학 혼합물의 분리 실험에서는 마찬가지로 RF값을 구하고 이 RF값을 통해서 세 가지 시료가 무엇인지 결정한 뒤에 혼합 용액 안에는 어떤 시료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지 결정하고 RF값을 참고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